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45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설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요? 자, 설 연휴 이번에 최장 10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자, 그거보다 더 많은 휴일을 쓰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소준일 캐스터 손아운서입니다. 손아운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준일입니다. 예. 언제 녹음하고 그만둔 거죠? 그만뒀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요. 잠시 휴식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지지난주에 하고 이제 3주 전인가요? 쉬었죠. 2주 전이죠. 2주 전인가요? 예. 그러면은 똑같네요. 그 2주 전 2주 동안 고스란히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보내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 갔다 왔나요? 좀 남들이 잘 안 가는 데 갔다 왔죠. 이란 갔다 왔습니다. 이란?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 IS 가는 거 아니냐고. 오영 기자가 그냥 소개도 없이 그냥 훅 들어오는데, 자, 그리고 우리 재간둥이죠. 우리 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영입니다. 네. 박세용 기자가 이제 울산 출장을 가는 관계로 또 이제 우리 대타 전문이죠. 대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영 기자.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할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야, 이승엽보다 낫네요. 이승엽은 이제 3할 8리 정도 됐는데, 어쨌든 대타 성공률이 높아지면은 본 자리도 꿰찰 수 있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오 기자? 자기가 이정엽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이정엽이요? 네, 이정엽. 네, 이름 잘못 들은 줄 알았네. 네, 이동국 아니고요? 이정엽. 예. 네. 이동국은 부상으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피했는데, 이동국을 원한다면은 괜찮습니다. 이동국은 언제나 항상 하겠습니다. 그 월드컵 큰 경기를 앞두고 항상 이제 몸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 이동국은 제가 굳이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오동국으로 한번 해줘도 되겠습니다. 예. 자, 잠깐 이 얘기가 잘렸지만 우리 손아운서 근황을 좀 한번 우리가 여행담을 한번 들어볼까? 이란. 야, 이거 이란 하면은 진짜 태어나서 한번 가기도 좀 힘든 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여행으로 이란을 간다는 사람은 정말 소준일 아나운서가 처음입니다, 진짜. 제 주변에서도 처음이었어요. 일하는 거 말고 이란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쵸. 정말 힘들 텐데 어땠습니까, 손아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갔다 왔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사실 좀 길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가 있으니까 우리 긴지 몰랐어요. 굉장히 짧게 지나갔습니다. 좀 더 쉬고 올 걸 그랬나 봐요. 지난주 방송 상당히 잘 됐는데. 그래요? 저기 박 PD에 따르면 굉장히 좋았다고. 반응도 좋았다고. 네. 네. 굉장히 잘 뽑지 않았나요, 방송? 굉장히 잘 뽑혔다는 소문도 있고. 그리고 손아운서도 이렇게 뽑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뽑히다니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란 우리 녹음하기 전에 손아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란 애들이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얘기를 그 애가 어떤 애냐? 이란 어린 아이냐? 이란 여성분 아닙니까? 이란 애들이 좋더라. 어장이 이란까지 넓어지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원양어업까지 가지는 않고요. 거기서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 분도 있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그런 거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놀고 왔죠. 야, 이거 남녀노소와 동서를 가리지 않는 원월드 월드피스입니다. 손아운서의 어떤 그 박애주의라고 할까요? 그렇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간디. 그렇죠. 아니 국내에서도 굉장한 박애주의자로 소문이 났었는데 사랑을 나눠주는 그게 이제 멀리 국외로까지 이란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축구 스포츠하고는 별로 궁합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란하고는 뭘 해도 안 맞아요. 가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쪽에도 관광객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 좀 얼굴이 튀잖아요, 가서.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이란 형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네 팀 우리한테 예전에 6대2로 깨진 거 기억나냐고. 주먹감자를 알리던가요? 주먹감자? 사진 한번 찍자고 너네 팀 우리한테 박살났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정말 그 대승, 역사적인 대승의 기억을 갖고 있어서 한국 축구 이러면 되게 약간 얕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약간 있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 한국 축구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다들 하면서 그래도 니네가 우리 이란 홈에 오면은 맞아. 우리 팀 절대 못 이긴다라는 믿음은 모두가 갖고 있더군요. 진짜. 그렇죠. 그 6대2 그 아시안컵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동국이 있지 않았나요? 이동국 얘기는 그냥 그만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동국이를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예. 이정엽 하겠습니다. 이정엽. 네, 이정엽 얼마나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이동국, 김신욱의 대타로 어쨌든 대타 용원으로 발탁이 돼서 얼마나 큰 활약을 펼쳤으면 아시안컵에서. 그죠. 뭐 그 이정엽 선수가 이 A 매치 이 데뷔전도 치르면서 이 초등학교 스승님한테 이 후원금까지 주는 이런 좋은 훈훈한 일도 있고. 그렇죠. 이정엽 하겠습니다. 이정엽. 그래서 내가 깊은 마음으로 예. 이정엽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동국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그런 어떤 그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 이게 그 스토커 시즌 1에는 저 오해원 기자가 패널로 나왔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전격 물갈이가 됐잖아요. 우리가 뽑혔다. 네. 저랑 이제 김동욱 기자가 그렇죠. 둘이 뽑혔죠. 뽑혀 나갔죠, 저희가. 그래서 이동국 역시 사실 이제 한국 축구의 황태자로 군림을 하다가 네. 언젠가부터 굉장히 느리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느리고 게으르다. 뭐 이런 그 평가를 받으면서 정말 대표팀 태극마크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잖아요. 오랜 기간. 그렇죠? 그러다가 남아공 때 잠깐 그 발탁이 됐죠. 예. 발탁이 됐다가 아르헨티나와의 경기, 아르헨티나 말고 우루과이의 경기였나요? 예. 굉장한 그 찬스 기회 때 이거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나면서 제대로 슛이 가지 못했던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눈물을 삼켰던 그런 이동국인데.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이 K리그에서는 굉장히 이 이동국을 따라올 만한 아직 그렇죠.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굉장히 골을 잘 넣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대단한 선수인 걸 인정을 하는데 왜 이제 오해영 기자가 이동국을 언급을 했느냐? 자기도 어떤 그런 흑역사를 딛고 다시 한번 그렇죠. 이 제도권으로 이 뉴스토커로 스토커의 어떤 아픈 역사를 딛고 뉴스토커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려보겠다. 예. 이런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 의지를 읽고 그 이동국을 오 기자가 언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맞습니까? 예, 뭐 저도 이동국처럼 이동국 선수가 이제 한국 축구에 이 어마어마한 이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스토커에서 그런 이제 패널로 자리 잡고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동국이 낫습니까? 이정엽이 낫습니까? 저는 이동국 하겠습니다. 이동국이? 주장창 이동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국 근데 지금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월드컵 준비를 하는데 이동국이 다시 발탁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때 한 어떻습니까? 40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나이 40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당장 뭐 리우 올림픽 예선인가요? 올해부터는? 제가 볼 땐 그냥 소속팀에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나우두도 다시 현역 복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던데요. 그건 이제 자기가 가진 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냥 약간 이벤트성이니까. 근데 아직 이동국 알겠습니다. 선수는 팀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해영 기자, 뭐 이정엽이든 이동국이든 대타로 나왔을 때 상당한 또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그 어떤 그 벤치 멤버로 항상 이름을 올리고 항상 영순입니다. 오해영 기자가 영순이기 때문에 언제나 대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란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이란 얘기 좀 이따 할까요? 뭐 중간중간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시간이 많으니까 뭐 이란 얘기 한 번씩 이렇게 좀 털고 이란에서 14일 있었으니까 14일 얘기를 쭉 들어도 이게 한 14주입니까? 석 달을 가네. 14일이죠. 그 2주죠, 2주. 그러니까 석 달은 가겠네. 아니 그러니까 14일을 하루씩만 그쵸. 썰을 풀어도 그렇죠. 네. 자, 어떻게 한 가지만 오늘 좀 풀고 갑시다. 오늘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란 여인들도 굉장히 히잡을 많이 쓰나요? 그렇죠. 제가 모스크바에서 테헤란으로 들어가는 그 한 번 경유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모스크바. 그럼 아에로플로트를 타셨군요. 그렇죠. 굉장히 저렴한 비행기. 그렇죠. 소련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아니 그게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서 저렴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당한 그 비행기는 아니죠? 그 비행기는 말레이시아. 알겠습니다. 여튼 모스크바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제 뒤에 어떤 여자분이 앉으셨는데 되게 예쁘세요. 진짜 말로만 듣던 그런 페르시아 미인이 탔는데. 근데 어디까지 봤습니까? 정면 얼굴 다?
아니 얼굴을 이제 봤죠. 이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아니 뭐 히잡을 가렸으면은 눈만 근데 본다든지. 이란 사람들도 네. 외국에 나갔을 때는 히잡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벗습니까? 예, 다 벗어요. 그분도 히잡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제 테헤란 공항에 비행기 바퀴가 딱 내리는 순간 그때 이제 히잡을 쓰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란에 들어가서는 누구나 다 히잡을 써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죠. 그게 또 법으로 돼 예,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손아운서가 어떤 그 박애주의를 펼치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환경 아니었나요? 아니 저는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던. 아니 저의 그런 상황이었기 박애주의에는 때문에. 그런 어떤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런가요?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손아운서 향후 좀 정체성을 좀 한번 우리가 좀 검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이란 얘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갈까요? 예. 어떤 좀 썸씽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앞으로 3일간의 얘기도 그렇게 썩 재미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 뭐 여기서 한번 좀 얘기를 해줘야. 근데 제가 볼 한꺼풀 때는 약간 한꺼풀씩, 얼굴이 약간 좀 이란이 좀 우리가 정확하게 중동은 아닙니다만 범중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통상. 그래서 그런지 약간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하게 탄 것 같은데. 아니 거기서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동양 사람들 그 극동아시아 쪽 사람들을 보면은 걔네들이 아프간 사람이랑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 우리가 아프간 사람이랑 닮았대요. 왜 우리가 아프간 사람이랑 닮았냐고 물어보니까 닮았대요.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얼굴형이 닮았대요. 느낌이 닮았다. 예. 뭐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프간 사람이랑 닮았답니다. 어쨌든 빈라덴이랑 닮았다요. 예. 그럼 어쨌든 그 설 연휴 기간에도 이란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설날에 들어왔죠. 설날에 들어왔습니다. 이란에서 복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설날. 복을 물었는지 독을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주 친가에는 좀 다녀왔습니까? 이번에는 못 갔고요. 어차피 제가 저번 달에 한번 갔다 왔고 다음 달에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는 약간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휴양을 위해서 불효자가 됐네요. 불효자. 불효자라뇨. 이게 설 연휴 명절 때 부모님이 아들 자식을 한번 보는 건데 그죠. 그거를 또 굉장히 위험 지역인 IS가 창궐하고 있다는 그 중동 지역까지 가는 이게 바로 불효 아니겠습니까? 불효라뇨. 굉장히 안전한 정말.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의 어떤 어머님은 그 IS 때문에 자녀를 잃고 반 IS 이 운동을 펼치시는 열혈 그런 부모님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조심하십시오. 그 IS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란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종파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IS는 순위파 중에서도 이제 극단주의에 있는데 순위파와 시아파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조사 좀 했네. 네, 근데 이제 이란은 시아파 국가이기 때문에 IS가 내걸고 있는 기치 중에 하나가 반 이란주의예요. 그런 것들 부모님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설명을 해도 모르시더군요. 알겠습니다. 이슬람이면 무조건 IS인 줄 아시고. 저도 일단 그랬으니까. 네, 다들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불효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관심 밖에 있는 내놓은 자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란 얘기 이런 얘기는 앞으로 좀 추후에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큰 기대는 안 됩니다. 오늘 처음 얘기한 거 봐서 큰 기대는 안 되지만 오늘의 주제 참 오늘 손아운서가 2주 만에 복귀하느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좀 분위기 진행이 좀 어수선했어요, 그죠? 물론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뇨. 거창하게 이제 복귀 신고식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이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결과를 좀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몇 분께서 이 주제를 좀 다뤄봐 달라 그런 또 요청이 왔습니다. 청취자와 소통하는 그럼요. 쌍방향 아니겠습니까? 쌍방향의 뉴스토커 오늘 주제는 바로 박태환입니다. 네. 박태환 선수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영 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수영 역사, 올림픽 역사, 아시안 게임 역사 이런 것들 모두 다 갈아치웠는데 최근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왜 또 이 주제를 잡았느냐? 사실 이제
박태환 선수가 금지 약물 검사에 적발이 돼서 국제 수영 연맹의 청문회를 위해서 원래는 이 녹음 날짜로 해서 어제 22일 날 원래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 수영 연맹으로 출국해서 자기의 어떤 그 결백을 혹은 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런 부분을 알리러 가려는 날이었는데 그게 어쨌든 뭐 박태환 측의 요구로 그 연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원래라면은 어제 박태환이 출발을 해서 수영 연맹으로 가서 이제 27일 날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때마침 기회를 잡아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제가 없던 사이에 상당히 많이 어수선해졌네요. 그게 아니라 역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많은 분들이 뭐 박태환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또 계시고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되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손아운서가 이제 복귀 기념으로 한번 그 박태환 일지를 한번 아나운서 톤으로 아나운서 톤으로 그래요. 예. 그동안 아나운서 같지 않았지만 한번 아나운서 톤으로 한번 우리가 아나운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한번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라니요. 네. 예. 자, 박태환 일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로 먼저 좀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T모 병원에서 남성 호르몬이 들어있죠. 들어있는 네비도라는 주사제. 네비도가 뭡니까? 이게 아나운서 맞습니까? 네피도는 그 수영 브랜드 아닌가요? 그거는 스피도. 예. 죄송합니다. 참 이거 여행의 후유증이 아직도 안 가지고. 네. 어쨌든 네비도라는 이제 주사제를 투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 병원장이 일단 주장을 했고 이제 네비도 주사제를 박태환 선수가 이 시점에서 먼저 한번 맞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T 병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어쨌거나 2014년이 아니라 2013년이라는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지. 어쨌든 그렇죠. 2014년 10월이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인데 근데 1월 달에 예, 1월 달에 그 국제 수영 연맹 피나에서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때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7월 29일에 박태환 선수가 다시 T병원으로 가서 맞았어. 네비도 주사제를 다시 맞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9월 3일에 박태환 선수가 인천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그것도 자기 이름이 달린 수영장에서 피나 도핑 테스트를 받았고요. 그때 소변 샘플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 2주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2주일 후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했죠. 예, 거기서 은메달 1개 그리고 동메달 5개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입니다. 10월 아시안 30일에,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한 달이 조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나 쪽에서 박태환과 대한수영연맹 쪽에 이제 9월달에 채취했던 그 소변 샘플에서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나왔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통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는 10월 28일 10월 28일부터 시작된 제주 전국체전에 박태환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기간에 그렇죠. 그 도핑 양성 반응이 통보가 됐다는 거죠. 됐음에도 일단은 전국체전에 참가를 했다는 거죠. 강행을 한 거죠. 강행을 한 거죠. 강행을 해가지고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얘기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때 1차 통보를 받았을 때 박태환은 거기에 이제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재검사를 요청을 한 겁니다. 2차 검사. A 샘플에서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B 샘플로 다시 검사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월부터 4일입니다. 박태환 측이 방금 그 임종률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 재검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캐나다 몬트리올의 WADA 인증 연구소에서 이제 B 샘플 다시 한번 샘플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했고요. 그때 대한수영연맹 사무국장 그리고 박태환 선수의 전담팀 매니저가 그 과정을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죠. 약 4일 후인 12월 8일 피나 측에서 박태환 측 그리고 대한수영연맹 측의 B샘플에서도 똑같이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피나 측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임시 선수 자격을 정지시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가 된 테스토스테론 이게 바로 어떤 금지 약물이냐? 자, 오 기자 한 들어봤습니까? 테스토스테론? 제가 테스토스테론을 들어본 건 중학교 1학년 때 가정 시간에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오 기자는 가정을 배웠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저도 가정 배웠는데요. 아, 가정을 배웠나요?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 배웠죠. 이 세대 차이가 여기서 또 나네요. 저도 가정을 배웠습니다. 에스트로겐. 그래요? 기술 가정이었잖아요. 기술 네, 그렇죠, 가정. 그렇죠. 네, 어쨌든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사람 몸에서 그 남성적인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배우기로 뭐 목소리도 좀 굵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근육의 이 활동도 좀 더 강화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적발이 됐다는 건 정말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태환이 나의 그 가진 기량 그 이상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이 불법적으로 더 네. 추가를 해서 맞았다라는 게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 발견되면서 그러니까 뭐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분명한 의미를 담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구만, 오 기자. 네. 테스토스테론. 이게 뭐냐면은. 근데 근육 강화제잖아요. 네, 근육 강화제. 네, 그러니까, 세계 반도핑 기구. 네. 반도핑 기구가 최상위 금지 약물로 지정한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떤 애들이 당했냐. 베리 본즈. 그리고. 맥과이어. 제리 맥과이어 아니잖아요? 마크 맥과이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네요. 알렉스 로드리게스. 예.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예전에 벤 존슨인가요? 네. 캐나다의 벤 존슨. 캐나다 88 올림픽 때 100m 칼로이스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캐나다의 스프린터였는데 바로 이 약물이 검출이 돼서 자격 정지를 받았죠. 그리고 육상 스타 메리언 존스? 아니 타이슨 게이? 타이슨 게이. 그렇습니까? 타이슨 게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역시 이걸로 걸려서 4년 정지를 받았어요. 네. 자격 정지. 어쨌든 굉장히 그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금지 약물입니다. 그게 걸렸기 때문에 이제 박태환 선수가 그만큼 화제가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짚고, 그러니까 어쨌든 1, 2차 검사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T병원 그 주사제를 놨다는 T병원에서 최초로 놨을 때는 안 걸렸는데, 만약에 그 사람 주장이 맞다면은, 근데 어쨌든 2014년 지난해 7월 달에 맞은 거는 어쨌든 2번 다 걸려서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일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도 그죠? 7월 달에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12월 달에 검사한 것도 어쨌든 또 나왔어요. 또 나왔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어쨌든 1회 이상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정황이에요. 어쨌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예, 그래서 달력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2015년으로 넘어와서 1월 7일 날 이제 박태환 선수가 논란을 딛고 새로운 전지훈련 장소를 찾겠다면서 미국으로 일단 출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논란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수영 연맹하고 박태환 측만 알고 있었던 거죠. 니네 너 금지 약물 나왔으니까 너 선수 자격 정지야. 그게 이제 12월 9일인데 그럼에도 이제 박태환이 다음 새해 강행을 한 거죠. 강행을 한 거죠. 미국으로 떠났어. 그리고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에 박태환 측이 문제가 됐던 그 T병원을 검찰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이거는 전적으로 T병원과 그 의사의 책임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검찰에서 이 고소를 받아들여서 T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진료 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를 했고 박태환 선수 그리고 T병원장을 모두 차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예, 그리고 박태환 측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 보도 자료를 언론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자기들 세상이 모르고 있다가 세상이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다. 이때 처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이때 딱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고 4일 후입니다. 1월 30일 날 대한체육회 그리고 대한수영연맹 그리고 박태환 측에서 피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대책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검찰 쪽에서 이제 박태환 쪽에서 제기를 했던 그 고소에 관한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태환은 결론적으로 금지 약물인 줄 모르고 주사를 맞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T 병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 알고도 박태환한테 투여를 했다라는 알고도는 아니고 과실치상이니까
병원장도 몰랐다는 거지. 병원장도 모르고 이게 말이 했다라는 되나, 거지. 이게? 어쨌거나 일단 검찰 쪽에서는 박태환 선수가 모르고 주사를 맞았다. 그치. 박태환 선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D가 또 이게 아직도 좀 나태하게 변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상황을 몰라. 여기 일지를 준비를 할 때 이제 청문회가 피나 청문회 국제수영연맹 청문회가 이달 2월 27일 날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박태환 측이 이걸 또 일방적으로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 네,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해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어제 떠났어야 돼. 어제 스위스 로잔을 떠났어야 되는데 준비가 부실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좀 연기해달라, 청문회를. 연기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언제 또 청문회가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봅니까, 오 기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박태환이 그러니까 알고 맞았던, 모르고 맞았던, 일단 이 네비도라는 주사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박태환이 이런 걸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체가 이 한국 수영이 처한 한국 수영과 박태환이 처한 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잘 모르는구만 또. 왜냐면 왜냐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고. 박태환이 현실이라고 박태환 그러니까 한국 수영 자체가 박태환에게만 오로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의존한다. 네. 의존하고 있잖아요. 뭐 피겨가 김연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박태환이 이 수영이 20대 초반이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전성기가 떨어져 가고 나의 기록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근육 강화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박태환이 알고 맞았던 모르고 맞았던 일단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막 몸에 좋다 그러면 이렇게 믿어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박태환이 부담이 얼마나 컸는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물론 이 맞았다는 게 잘했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 박태환이 그 정도로 좀 부담이 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 기자는 어쨌든 이게 그 미필적 고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일단 있을 몸에 거다. 좋은 거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뭐 남성 호르몬입니다라고 네. 이게 주사를 놔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몸에 좋은 거다라고 알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라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박태환 선수가 이 병원에 약간 협찬성으로 이렇게 주사를 맞은 거니까 그러니까 박태환도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맞았을 건데 그 이제 더 이상 훈련 그리고 내 몸이 세계적 수준과는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게 좀 안타깝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 자, 그렇다면 우리 이란에서 어떻게 좀 그 남성 호르몬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란에서는. 무슨 남성 호르몬제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떠냐고 거기서 이란은 사람들이 많냐고. 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손아섭은 어떻게 봅니까? 이 문제. 일단은 밖으로 알려진 바로는 그 병원과의 스타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이제 박태환 선수가 가서 주사를 맞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흥미로운 기사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1월 30일에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미용 컨설턴트 A 씨가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기로는 박태환 선수가 오히려 이제 자신에게 어떤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을 스스로 찾아 나섰고 그 중에 하나가 T병원이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박태환 선수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그냥 협찬을 받는 병원에 갔을 뿐이고 병원에서 몸에 좋다고 하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맞았다. 라는 주장 자체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진술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게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그 대책회의 대한체육회와 수영연맹 박태환 측 이렇게 뭐 세 측이 그 대책회의 청문회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때도 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박태환 사태가 터졌을 때 물론 제가 수영 담당은 아닌데 그 2006년부터 저는 박태환을 봤어요. 그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 때부터 박태환을 봤고 뭐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런던 대회 특히 런던 대회가 사실 이제 피크였죠. 박태환이 부정 출발을 했다 예선에서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박태환이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막 하는 과정에서
뭐 눈물을 터트리더라고요. 아. 이러면서 성대모사예요 지금? 아니 진짜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박태환이. 네. 난 억울하다. 네, 억울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제때 출발했는데 어떤 견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어쨌든 그 수영연맹에서 어쨌든 부정 출발했다고 그러니까 판정을 내린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번복이 됐어요. 네. 오심으로 번복이 돼서 결국은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순간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그때도 제가 수영 담당은 아닌데 또 일정상 제가 왜냐면은 예선이다 보니까 예선은 당연히 박태환이 통과를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예선까지는 제가 커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박세영 기자가 이제 수영 담당인데 그 박 기자가 결선 때는 박 기자가 오기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예선부터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끝까지 어쨌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선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은메달을 또 땄잖아요. 그러니까 은메달을 딴 다음에 이제 울었거든요, 박태환이. 네.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가슴이 짠한 어떤 이런 기분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박태환 수영 담당은 아니지만 박태환 사건에 대해서 그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왜냐면 이제 10년 정도 가까이 봐온 이런 친구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 친구가 대학교 졸업할 때인가요? 당국대? 졸업할 때도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다른 회사에서 있을 때 그 취재를 해서 인터뷰도 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박태환이 몰랐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쨌든 기자된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테스토스테론 이 약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최상위 금지 약물이기 때문에 어느 의사든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가 정신과 의사예요. 네. 정신과 의사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아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이거 나도 아는 약물이에요, 형. 이거를 그 T병원이라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노화 전문 클리닉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그냥 자유자재로 놓는. 이거를 뭐 어쨌든 자기의 무기처럼 거의 여기 항노화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중년에 좀 기력이 떨어지시고 쇠하신 분들이 찾아오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거의 보약처럼 놔주는 겁니다. 그냥 쭉쭉. 이거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근력 강화제니까 어때요? 맞으니까 막 힘이 나. 네. 중년들이 환장을 하고 맞는 겁니다.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모르고 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비도라는 거를 이제 사진을 또 이제 우리 저 박 기자가 이거를 또 붙여놨어요. 우리 대본에. 죄송합니다. 붙여놨는데 이것도 봐봐. 이거 뭐 우리말로 된 네비도를 붙여놔야지. 영어로 된 걸 붙이니까 박 PD 신경 좀 써요. 그러니까 네비도 이게 영어로 돼 있지만은 근데 여기 박스에 박스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있어요. 써 있어요. 예. 뭐라고 나옵니까?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로 된 그 상품을 보면은 네비도로 딱 하고 이거는 뭐 금지 약물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약물이므로 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 문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놨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심지어 그 T병원의 원장이 지상파에서 한 10여 년 전에 그 남성 호르몬에 관련해서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전문가네. 전문가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스포츠의학회 거기 은승표 박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한축구협회 거기도 이제 뭐 담당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평창 올림픽 그 의료진 간사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 의사가 이걸 몰랐다면은 그 의사는 의사 자격증 떼야 된다. 네. 떼야 되고 저 간판 내려야 된다. 이 정도까지 세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비도라는 주사제를 놨을 때 뭐 물론 박태환 측의 주장은 그러니까 병원 측의 주장은 뭐 이거 몸에서 생성되는 거다. 생성되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 병원이 항노화 클리닉이고 스포츠 스타들을 뭐 이런 선수들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이 중년이었다. 뭐 이런 중년들한테 중년이 뭐 약물 검사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일반인들은 없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바둑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바둑 뭐 이런 그 기사들도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훈 구단이라든가 그렇죠. 조은현, 조치훈 뭐 이런 분들이 아시안 게임에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낯설지만 얘기를 할 때 뭐 문제 없다, 뭐 맞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 이거는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납득하기가 좀 힘들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운동 선수들은 감기약조차 쉽게 먹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박태환 측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은 박태환은 여태까지 감기약 하나도 정말 가려가면서 먹었다. 왜냐면 네. 이 선수는 뭐 그 예전부터 그 2006년이면 9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 17, 18부터 세계적인 선수로 주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핑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그냥 호르몬제라고 하는데도 그냥 맞았다? 그러니까 그냥 몸에 좋다라는 설명 하나만 듣고 그런 두루뭉술한 설명 하나만 듣고 이제 주사를 맞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씀대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약도 안 먹는 사람이 주사를 맞는다? 이런 거 이거는 좀 정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시안 게임이라는 큰 대회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아시안 게임 뭐 순양이 사실 이제 박태환이 만약에 이건 시나리오인데 박태환이 조급함에 주사를 맞았다. 뭐 이렇다면은 큰 원인이 순양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국의 순양 막 광고 나와서 박태환을 도발하고 뭐 이러니까 열받죠. 그리고 자기는 옛날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기적의 약물이 필요해. 그리고 또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 박태환이 한국 선수로는 이 가장 많은 메달을 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다른 기록도 걸려 있었으니까. 역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순양이 치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조급합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박태환이 어떤 알고 맞았다면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예전에 제가 이제 항상 그 만화를 좀 예를 드는데 그 이것도 일본 만화입니다. 일본 만화인데 제목은 몰라. 제목은 모르는데 이와 비슷한 주제의 만화예요. 뭐냐면은 그 거기 엔돌 후아라는 약물이 나옵니다. 엔돌 후아요? 엔돌 후아. 그게 저 소나무서 갔다 왔던 그 어떤 그 중동의 사막 네.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식물에서 채취한 물품인데 이 강한 생명력. 그렇죠.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엔돌핀과 유사한 사람에게 어떤 그런 호르몬을 생성시킨다는 건데 이게 생약 성분이라 네. 생약 성분이라 검출이 안 돼. 한 방이야. 한 방이야. 그러니까 생약 성분이라 어떤 금지 약물 검사 이런 데다가 이런 데 도핑 적발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의 약물, 꿈의 약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돌 후아를 맞은 선수는 진짜 뭐 100m 8초에 뛰어. 100m를 100m 8초에 8초에 뛰고 막 5초에 뛰고 뭐 난리도 아니네. 그리고 뭐 장대 높이 뛰기 거의 빌딩을 넘어가고 그리고 에이 뻥이 너무 심하시네.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리고 뭐 투포한 뭐 이런 것도 죄다 쓰이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부진했던 선수도 이 엔돌 후아를 맞고 나면은 세계 최정상의 선수가 되고 심지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 음악계, 미술계에도 그 주사를 그러니까 그 생약을 섭취한 그 예술가는 네. 전인미답의 아주 부의 명작을 낳는 거예요. 음악도 뭐 피아노를 뭐 발가락으로 치고 난리도 아니고. 만병통치약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미술도 정말 뭐 피카소 뺨치는 그런 역작들을 막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엔돌핀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사람 기분 좋을 때 웃으면 나는 게 엔돌핀. 그리고 어떤 그 무아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무아지경에 이르게 하는 약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떤 그런 엔돌핀 양을 극도로 높이는 그런 약물이 바로 엔돌후아.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정말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부작용으로 다 하나둘씩 쓰러져 갑니다. 네. 엔돌후아라고 해서 만병통치약은 아니었고 결국은 뭐 아직 뭐 미쳐버린다든지 네. 좀 뭐 근육이 부작용이 터진다든지 있었다. 뭐 네. 귀에서 피가 난다든지 막 이렇게 오간에 피를 흘리면서 죽거나 막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 엔돌 후아의 치료약을 찾으러 이란으로 떠납니다. 이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막으로 떠나요. 네. 사막으로 떠나서 본인도 중독이 돼요. 엔돌 후아. 약 구하러 갔다가. 약 구하러 갔다가.
저 신농 씨 아니겠습니까? 신농 씨 중국의 유명한 연예인 전설의 저기 그 약물을 모두 먹어보고 자기가 어떤 그 증상을 알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쓰러져 그 본인도 중독이 돼서 거의 죽어가는 그 시점에 그 히잡을 쓴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이고야. 요령의 요령의 무슨 만화예요 그게? 아니야 그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당시 19금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이제 그 사막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소수 민족이죠. 네. 그래서 그 치료약을 줍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그 엔돌후아의 싹까지 다 잘라내서 이게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싹까지 다 잘라내는.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어떤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는 어떤 그 마음이 어떤 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교훈을, 그 욕망을 그 만화가 전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뭐 그 전에 슬램덩크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도한 부담이 막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굉장히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말 고환암을 극복하고 이 세계 최고의 대회 아니겠습니까? 뚜르드 프랑스에서 7회 연속 우승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았죠. 이 사이클계를 넘어서 전 세계 운동 선수들에게 정말 손에 꼽히는 스타였는데 이 선수도 결국은 나중에 이 도핑 혐의 도핑을 했다라는 사실이 적발됐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게 뭐였냐면 뭐 단순하게 뭐 주사를 맞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피를 뽑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회가 하기 직전에 그 피를 수혈받아서 그 적혈구 숫자를 늘려서 이 뭐 용존 뭐 혈중 뭐 용존 산소량을 늘려서 운동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뭐 내 몸에 뭐 유전자를 뭐 이식을 해서 뭐 운동 효과를 늘리고 막 이런 정말 철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도핑을 희대의 약쟁이였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대단한 선수도 있는데 전문가네 전문가. 네. 박태환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이 주사 한 방 몸에 좋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사실 이 보도 박태환을 놓고 보도를 한 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박태환은 이제 끝났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뭐 모일보 조선일보를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실었고 또 한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 같아요. 동아일보 쪽에서는 아 박태환은 진짜 모르고 맞았다. 병원이 죽일 놈이다. 네. 뭐 이런 쪽으로 갈립니다. 근데 그 두 파로 갈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쨌든 중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중간은 그렇죠? 없죠. 중간은 없어요. 약은 맞았어요. 약은 일단 뭐 고의든 뭐 실수든 어쨌든 맞긴 맞았습니다. 맞으니까. 맞긴 맞아서 징계는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살리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박태환을 살리느냐 마느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태환이 병원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그렇죠. 고소를 했는데 이 시점이 굉장히 저는 좀 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자격 정지를 받은 게 재작년이죠. 2013년 작년이죠. 작년. 작년이네요. 14년. 14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인데 고소는 한 달 이상 지나서 했어요. 네. 고소는 1월 20일 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혹자가 얘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작전을 짜맞추려고. 왜냐면은 그렇죠. 이제 어쨌든 청문회를 요청을 해서 거기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은 내가 결백하다라는 거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국가기관인 검찰을 이용을 해서 한번 붙어보자. 이게 뭐 박태환을 죽이자는 측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한 대 맞더라도 나의 이 품위가 손상되더라도 더 나은 선수 생활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단 한번 맞고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박태환 측이 그 금지약물 적발 사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은 검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검찰에 고소를 하면 제3자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찰 기자들이 얼마나 단독 이작듯이 하고 특종하려고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돌고 소문이 막 돌면서
박태환 측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자기네들이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왜 아니면은 그냥 검찰 쪽에서 그렇죠. 기사가 나가버리면은 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어쨌든 그런 발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혹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계산적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만약에 박태환 측이 그 검찰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진짜 실수해서 만든 게 맞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청문회에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작전하에 나온 계산된 어떤 고도의 책략이 아니냐. 뭐 이런 게 박태환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식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뭐 사실 검찰에서 박태환이 이 약물을 만든다고 해서 얘가 유죄가 아니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수많은 중년 남자들, 희망이 안 보였던 중년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희망이요? 무슨 희망이요? 비아그라 안 먹어봤어요? 저 안 먹었죠 그런 거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란 갈 때 굉장히 많이 다량으로 갖고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박태환으로서는 검찰에 고소를 해도 뭐 손해 볼 거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검찰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이 사건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 이게 단순히 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수사를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는 거죠. 네. 수사를 잘해서 병원이 박태환이랑 뭐 만에 하나 박태환이랑 다 알고 맞았어. 그럼 그걸 밝혀냈어. 그럼 박태환이 거짓말장이야. 만약의 경우에 그런 거를 밝혀냈다고 해서 검찰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박태환은 그동안에 국민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런 박태환을 쉽게 건들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어떤 일각의 시각이에요. 일부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당연히 과실치상 혐의로 뭐 병원장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근데 100% 이거는 무죄입니다. 병원도 무죄예요. 솔직히 박태환한테 마약을 놓은 것도 아니고 뭐 진짜 그렇죠. 나라에서 엄금하는 뭐 이런 약물을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근력을 강화시키는 주사를 놔줬을 뿐이에요. 처방받으면 네. 맞을 수 있는 네. 약물이죠.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도 의사는 무죄예요. 당연히 무죄입니다. 뭐 이걸로 뭐 징역을 살겠습니까? 뭐 벌금을 주겠습니까? 다만 이 병원은 그냥 바보가 돼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병원장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던.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니는 이런 금지 약물도 모르고 그냥 놔줬냐? 항노화 전문가였는데. 전문가였는데 남성 호르몬 전문가라면서 이것도 모르고 놔줬어?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열받는 겁니다. 열받은 거니까 그 어떤 소스나 이런 것들을 다른 언론사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세요. 그쪽에서 조선일보 쪽에서 이제 T병원 쪽에 이제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쪽에 이제 잘못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억울해. 왜 우리 잘 되고 있는 병원에 박태환이 그냥 와갖고 우리는 그냥 주사 한 대 놔줬을 뿐인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고 그래. 네. 영업 못해야 되고 간판 내려야 되냐.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데서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의사 면허가 박탈된 것도 아니고. 뭐 의사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겠습니까? 꿈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꿈틀해 보는 거예요. 박태환이야. 너 우리 좋은 마음으로 놔줬는데 우리를 고소해? 이렇게 해서 이게 난투구, 그러니까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벌어지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네. 어떻습니까? 오 기자. 축구나 뭐 이런 쪽에 다른 쪽에서는 금지약물 경우 적발 좀 사례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마라도나죠. 마라도나도 약물을 마라도나도 이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이 아. 금지 약물이 적발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스타 아니었겠습니까? 네. 뭐 정말 남미 출신이지만 유럽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던 선수였는데 굉장히 선수 생활의 말년이 정말 추악하게 이 마약으로 점철된 인생으로 이제 끝났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약물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 경기력, 그러니까 기록을 좋게 해낼 수 있지만 이 끝은 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 야구도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약물의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약간 암흑의 시대가 지금 메이저리그를
이제 관통을 했었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아직까지도 최근에도 2011년 MVP를 받았던 라이언 브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핑에 걸렸기 때문에 MVP를 받고 나서 걸렸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도핑이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기량이 거지. 100이라면은 마치 120, 130이 원래 내 기량이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행위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좀 처벌을 강하게 하는 편이죠. 그렇죠. 이제 뭐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든가 그리고 뭐 맥과이어, 베리 본즈 뭐 이런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에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게 선수들은 다 뭐 약물의 힘이다. 그러니까 뭐 홈런 70개, 73개 한 시즌에 그렇게 때려내고 뭐 868개인가요? 아니 그건 왕정치구나. 네. 어쨌든 저 베리 본즈 홈런 신기록 막 때려내고 막 이런데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미 소사 뭐 이 선수도 나는 이 선수가 부정 배트를 사용해서 코르크 배트. 압축 코르크 배트. 배트를 네네. 사용해서 못 올라간 줄 알았더니 얘도 약물했더만. 아. 얘도 약물했어. 소사. 호세 칸세코가 여러 명 까발렸죠.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사 힘이 솟은 줄 알았더니 약물로 힘이 솟았던 뭐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경쟁이 이 선수들을 정말 이 유혹에 네.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내 본연의 힘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정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물의 힘을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또 계속 쓰고 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내 동료도 주고 또 나눠 쓰고 이러는 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것만 미국 메이저리그에 이것만 전문으로 놔주는 그 의사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박태환 역시 그 T병원 주장에 따르면 2013년 12월에 처음 주사를 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1월 호주 전지훈련 중에 거기 뭐 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그때 굉장히 좋은 기록이 나왔거든요. 박태환이.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좋은 기록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는 도핑 검사에서는 도핑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T병원에서 놔줬다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물의 유혹 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그 굉장히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유혹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제 박태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네. 박태환이 이제 어쨌든 리우 올림픽 내년에 리우 올림픽을 꿈꾸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이전 사례를 보면은 보통 최소 2년이에요. 2년 선수 자격 정지를 내리는데 만약에 2년 자격 정지 받으면은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못 나가죠. 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이게 기간을, 징계를 징계를 받는 게 확정이 된다면 징계 시작 시점을 언제로 결정을 할 것이냐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A 샘플에서 그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그때를 시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B 샘플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만약에 2년의 징계를 생각을 했을 때 6개월 경감을 받는다고 치면은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유력한 시나리오는 12월 달 그러니까 항소를 한번 했기 때문에 B 샘플로 이제 확정 시점을 보고 그때 만약에 경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리우 올림픽에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냥 못 나간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 예전 그러니까 뭐 예전 사례를 좀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 기자 한번 예전 사례 한번 좀 볼까요? 네, 뭐 예전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순양 선수가 저는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순양이 2014년 5월 17일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전국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이 혈관 확장제 이가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와서 고작 3개월 자격 정지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잠깐 3개월 쉬고 아시안 게임 나와서 아시안 게임에서 뭐 정상적으로 했는데 뭐 이거 말고는 뭐 저희가 뭐 유명 선수 뭐 브라질의 뭐 에반두르, 비니시우스, 시우바 뭐 이 선수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이제 어쨌든 순양이 맞은 거는 트리메타지딘? 네. 뭐 이거는 잘 몰라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약한 건가 봐. 트리메타지딘이라는 이 약물이 금지 약물로 지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데다가 순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봐줄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게 원래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이 약물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맞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이 그 트리메타지딘이라는 그 성분이 포함된 바소렐이라는 이제 약물을 어렸을 때부터 복용을 했다는 게 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삼 참작이 돼서 3개월짜리로.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돼. 뭐 1500m를 그냥 자유형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심장 나보면 수영 선수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순양에게 운이 좋았던 게 피나에게 직접 걸렸던 게 아니라 중국 수영연맹에 먼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봐줬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약했다는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 우리도 이제 국제수영연맹 말고 한국에서 했으면은 저 대충 한 5, 6개월 주고 저 말 거를 이게 피나에 걸려갖고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보면은 테스토스테론 맞은 애들은 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브라질 다 2년이에요. 다 2년이야. 다 2년이에요. 예. 다 2년이고 심지어 뭐 우리나라 선수도 있었네요. 김지현 선수가 클렌부테롤 기관지 확장제. 이 호흡. 호흡. 이것도 수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진짜로 감기 뭐 걸려서 이렇게 맞았다고 했는데 그때도 의사가 실수를 줬다고 했는데도 2년을 먹은 거예요. 네. 2년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박태환 역시 최소 2년. 최소 2년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대한체육회나 대한수영연맹에서 어쨌든 국제수영연맹의 회장이 굉장히 지한파라고 그러네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그리고 박태환이 한국 수영을 책임지는 사실상 박태환 아니면 누가 메달 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봐줄 거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봤자 18개월, 16개월이라는 거죠. 네. 왜냐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왜 쟤만 봐주냐? 뭐 이런 그쵸.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박태환은 진짜 리우 올림픽에서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그 선수 자격정지가 풀린다고 해도 이 선수 자격정지 기간에는 대표팀 합숙 훈련도 못 하고 네. 개인 훈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박태환이 혼자서 과연 자기 혼자 수영하면 돼. 이게 수영이 잘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한창 수영연맹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개인 훈련을 할 때도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좀 지적이 됐었죠. 근데 그때는 전담팀이 있었잖아요. 전담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지원도 더 잘 받고 좋을 텐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훈련하는 게 이 선수한테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 있었죠. 내가 알기로는 이 선수 자격정지 기간에는 그냥 지 혼자야 되니까 무슨 코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붙을 수도 없고. 코치도 못 붙습니까? 순양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게 그 호주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자격정지 기간에 자기가 평소에 하던 데가 아니라 다른 지역, 그러니까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자기한테 문제가 됐던 코치의 제자와 이 훈련을 해서 그 편법, 약간 편법 논란을 일기도 했죠. 그래. 본인은 아니지만 여튼. 아니 어쨌든 그러면은 뭐 땡큐지 박태환은 뭐 그냥 개인 훈련 그냥 해오던 거 그냥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허술하지 않죠. 국제수영연맹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여행을 갔는데 저기 어떤 말레이시아 어디 가보니까 올림픽 규격 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야. 자기 혼자. 그러니까 이거는 박태환 선수 생명이 걸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금지 약물 뭐 이렇게 해서 적발된 선수는 선수 자격정지 풀리더라도 3년간 못 뛰어요. 그 규정이 있어.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 만든 거예요. 지난해에 만들었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박태환이 걸릴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박태환 때문에 그 법을 또 고쳐?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박태환이 지금 26인데 2년 쉬면 28.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론 그 미국의 그 누군가요? 그 수영 스타. 소프 말고 누구죠? 이현 소프는 호주에 마이클 펠프스. 펠프스가 뭐 복귀 한 해 만에 뭐 이러는데 걔는 일단 신체 조건이 좋은 애니까. 치고 박태환은 그동안 사실 이제 수영 선수 키가 작았음에도 그 진짜 돌연변이 같은 그런 기량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서 참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수영연맹에 청문회 연기를 요청한 것도 혼자서 한 거래요. 그러니까 박태환 측만 이렇게 단독으로 요청을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원이 없이. 아니 지원이 아니라 수영연맹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공조를 해서 협의해서 우리 이렇게 못하니까 이걸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수영연맹도 모르고 있다가 공문을 받은 거야. 일단 질렀군요. 일단 질러서 이거 뭐야
지금 연기했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연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이런 나중에 행보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떳떳하다면야 왜 그쵸. 가서 그냥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날짜에 가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뭐 소명 자료가 준비가 미흡하다. 미흡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떳떳하면 소명할 것도 없죠. 그냥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뭔가 이게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자꾸 뭘 준비하는 것 근데 같아요. 또 이제 그렇게는 또 볼 수 없는 게 이제 왜냐면은 소명하더라도 안 됐단 말이에요. 2년에서 깎이지가 않으니까 더 어필할 만한 그러니까 어쨌든 리우 올림픽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나가면은 이 선수가 끝이니까 그렇게 어떤 결정타를 좀 이게 준비할 만한 어떤 그런 자료를 혹은 논리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때 저는 이제 수영 담당이 아니었는데 박태환 아버지겠죠. 박태환 그 소속사에서 감사패를 보내줬어요. 왜요? 아니 박태환 기사를 썼다고. 그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을 흘리고 뭐 그 이렇게 뭐 했다는 게 무슨 뭐 몇십 이게 번복이 된 게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뭐 이런 그때 연맹 관계자 얘기를 듣고 해서 제가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몇 개 썼어요. 썼는데 그랬단 이유만으로 감사패를 이제 주더라고요. 이제 자기 아들을 뭐 이렇게 기사를 써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박태환이 그동안 우리 국민에게 줬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감사패를 줘도 그렇죠. 뭐 모자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CF라든가 뭐 메달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충분한 박태환이 보상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 청문회 날짜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저는 딴 걸 떠나서 뭐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명예회복의 기회를 한 번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보통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은 여론은 양극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죠. 예, 중간이 없어요. 이런 게 이 선수도 잘못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박태환 편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박태환은 죽일 놈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좀 박태환 선수가 뭐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그런 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박태환 선수에게도 여론의 형평성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어쨌든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고 뭐 박태환 측에서 굉장한 준비를 또 하겠지만 예. 명예회복의 기회를 한 번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 굳이 올림픽이 됐든 뭐 아시안 게임이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전국체전이 됐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 기자는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렸던 선수가 이렇게 좀 약물 스캔들로 명예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선수 본인은 물론이고 한국 수영에도 굉장히 큰 타격인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대회가 됐건 정말 박태환이 떳떳하게 실력으로서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 선수였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태환이 뭐 최근에 뭐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그 대기업의 후원을 받던 박태환 선수가 그 대기업과의 후원이 떨어지면서 좀 굉장히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일반 팬들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외제 스포츠를 차를 타는 박태환이 무슨 돈이 없어서 훈련을 못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뭐 옹호하는 편과 이렇게 뭐 욕을 하는 편 이런 식으로 나뉘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박태환 그러니까 선수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한국 수영 역사에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좀 우리 이 후손들 국민이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명예 회복의 기회는 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박태환의 눈물을 한번 봤죠. 2002년 런던 올림픽 때. 그리고 박태환의 약물도 어쨌든 뭐 보지는 못했지만 뭐 이렇게 사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봤고, 그 눈물이 약물 때문에 악어의 눈물 뭐 이렇게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참 우리 스포츠계의 비극적인 사건인데 어쨌든 이게 참 잘 마무리가 돼서 징계는 피할 수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감경을 받고 해서 리우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그 여경을 펼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뉴스토커 제 45회 박태환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뭐 댓글을 통해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은 박태환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뭐 많습니다. 뭐 평창 얘기도 있고, 뭐 또 뭔 얘기 있었나요, 박 PD? 없었다고? 그 두 가지였던 손흥민도 있고 오해원도 있네. 오해원은 뭐 아시안컵 후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의 얘기를 통해 처음으로 이제 박태환에 대해서 다뤄봤지만,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청취자분들 직접 연결을 해서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가 해라, 네가. 박 PD가 한번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우리 박 PD가 그것만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시즌 20호 골을 넘기면은 우리가 이제 20만 원을 걷어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사서 사인까지 받아주는 그런 이벤트를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기대 좀 해주시고요. 거기 손아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저는 없었는데 포함이 됩니까? 그때 이란 있었는데요. 스토커에 그럼 출연 안 할래? 포함돼 있는 거니까요. 출연할 거잖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용히 손을 잡네요. 되게 따뜻해요. 이 임종률 기자가. 정이 없습니다. 손 따뜻한. 어쨌든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 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기회가 있었는데 골은 못 넣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상대편 선수가 몸을 날려서 이 머리로 그냥 그 슈팅을 막아내는 장면에서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차범근 뛰었을 때 벤치 멤버는 루디 펠러가 아니었어요. 외부였다. 네. 맞아요. 우리 저 뉴시스의 박지혁 기자가 올려준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 얘기 누가 했나요? 네가 했지?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던 게 이 방송을 다시 녹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댓글을 달아야지. 마침 그 댓글에 이제 청취자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루디 펠러가 아니라 레브 감독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 기자가 지금 벤치 멤버인 겁니다. 데이터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녹화 이게 진짜 이게 굉장히 저 데이터율이 높았는데 여기서 확 깎아먹네. 괜찮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손아웃가 있었으면 이 독일축구 전문가 슈바인슈타이거의 팬 아니겠습니까? 돼지 접사의 팬으로서 딱 그걸 지적을 해줬을 텐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한번 실수가 한번 있었어요. 예전에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평균 득점 신준섭의 평균 득점이 30.3점? 예. 30.3점? 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이라고 말했는데 30.3점 맞는 것 같은데? 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틀렸다는 거죠. 그때 한번 틀렸었어요. 점수가 좀 틀려서 그 심심한 사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 기자도 한 말씀 해야죠. 뭐 청취자분들 제가 잘못된 정보 이렇게 알려드려 죄송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해서 이 이정엽이 아니라 정말 이동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국이든 이정엽이든 어쨌든 지금까지 월드컵에 한 차례도 출전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이동국 선수는 나갔죠. 프랑스 월드컵에 굉장히 프랑스 나갔고 남아공도 나갔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커 제 45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고 새로운 소식 그리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